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강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강남역 코지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포스터를 주셨습니다. 야, 이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죠? 전에 거로 넘길래도 이렇게 탁 넘기면 되고 말이죠.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서야 최윤정 매니저님이 오시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준다는 정말 강남역 코지 좋은 공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꼭 10명 이상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가지절서. 이 북대서양 4월 14일에 이 모습 이때 출항했을 때에 외롭게 혼자 전 세계 보험에 투자하지 않은 가문이 있었으니 그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의혹에 쌓여 있는 한 부분입니다. 왜 안 했느냐?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요 아까 전에 그 족보에 나오는 얘 네티, 이 네티가 바로 투자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네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 큰 배가 바다에 뜬다는 걸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니겠으나 아니라고 믿고 싶으나 이때 당시에 보험 금액에 투자했던 13가문은 다 이 배에 탔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신사루를 지켜서 죽었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네티가. 니 그래갖고 그 돈 다 니 물라고 그런 거지. 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이 요것이 1912년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4월 14일 날 이렇게 되고 나니 4월 15일 새벽까지 깔아앉았잖아요. 그죠? 깔아앉고 나니 그 다음 해인 1914년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FRB라고 하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겼는데 그 보험에 투자했고 그때 그 배에 타서 죽었던 그 억만장자들은 전부 다 연방준비은행에 반대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이 설립에 반대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다 죽고 나니까 로스차일드가 내가 세우겠다고 탁 세워버린 거예요. 로스차일드는 유일하게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본위 제도의 경제 제재를 가져와야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모든 어드밴테이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190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단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 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이 배를 움직였던 선장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스미스라는 사람. 만약 그 본인이 이 선장을 임명하는 선박회사의 사장이라면 이 선장으로 어떤 사람을 내세울 것 같습니까? 그동안 배에 많이 뭐라고 그렇죠. 경력자 우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5년 동안 여객선을 북해 함대에서 움직였던 해군 함장 출신의 최고의 웰 익스페리언스들을 고용합니다. 스미스를. 엄청난 연봉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이분은 그야말로 뭐야? 전 세계 VIP들을 다 이 접대해야 되는 접대 의무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가는 한 달 동안 계속 선상 파티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저게 빨리 도착하는 세계 최단 기간 그거를 갈 수 있는가? 그거는 대충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까? 천천히 크루저처럼 가는 거지. 무슨 곡식을 적게 실었어요. 무슨 저기 미국에 무슨 점령 군대를 갖고 가고 뉴욕에 상륙 작전을 해야 됩니까? 뭘 한다고 빨리 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스미스라는 애가 아주 참 알고 봤더니
엄청난 비밀 결사의 조직원이더라. 소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저항해서 세웠던 제수이트, 이른바 예수회 소속의 이 뭐랄까 행동대원. 이 여러분들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나오는 그 왜 이런 애들 있잖아. 와, 자기 고문하는 그런 애들인 거야. 얘가 그 신원조회에서 그거를 몰랐냐. 끝까지 이 아이를 선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단 한 사람 네티 로스차일드예요. 걔가. 이 사람 좋은데 왜 안 쓰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때 스미스도 죽었거든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예.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의심을 당한다. 죽을 때.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보수 언론에서 까는 좌빨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로스차일드는 일루미나티의 뭐 핵심이고 뭐 그림자 정부고 뭐 이렇게 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 통화를 만들어내는 게 FR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FRB의 그 설립은 사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금융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익 구조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97%를 가져가고 5개 금융 투자자들이 3%에서 나누어 가지는데 그것도 1%는 어떻게 돼요? 뉴멕시코의 개척 사업에 100년간 투자하고 있어. 100년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림자 정부가 아닌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에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른바 소위 THE 루즈벨트 DI니까 우리가 보는 게 테디베어라고 우리가 잘 얘기하죠. 테디라는 애가 바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6천억 달러의 국채를 FRB가 매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는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되고 유동성이 과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수출이 감소되고 무역 수출이 왜 감소돼? 이쪽 돈이 올라가니까 저기에서는 감소될 수밖에 없죠. 미국은요.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소비가 증가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되고 수출이 증가되고 기업 투자가 증가되고 실업률이 감소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이 형성되지만 미국 대통령이 잘한 걸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캅보다는 세계 경찰보다는 제발 실업률 감소 좀 시켜줘라. 그냥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상원에서 다시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원에서는 절단 났죠. 사람들은 이거 사실상 트럼프가 이긴 거 아니냐? 아닙니다. FRB의 기조가 이제 반대로 간 거예요. 승인 안 해줘요. 여러분 저 미국의 지금 공무원들 그 셧다운이요 계속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하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월급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어느 날 우리나라는 11개월 동안 월급 안 주고 군인 공무원들한테 월급 안 주고 마지막 달 줬는데 쌀겨가 들어간 쌀 줬다고 대원군을 잡아 죽이진 않았지만 민겨모집에 폭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JP모건의 에디슨을 왜 받아들였어요? 이모군란이 밤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밤에 불을 밝히면 이모군란이 좀 안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게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민겨모, 민태호 그 밑에 민영이가 남이 아니거든. 그게 영민시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미얀마 모르시잖아요. 맞죠? 우리 한국 정치인 중에 미얀마를 안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1870년 당시에 민영익보다도 외교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 후진국 그거 뭐. 아니에요. 대영 제국의 방패 노릇을 하느라고 그렇게 국토가 황폐화되고 식민 지배에 절대로 50년 동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한 종족이 나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버마인을 다 지배하고 내가 살 거예요 했던 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왜 있잖아. 로힝야. 걔들이에요.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탓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청일 전쟁 일으키고 이럴 때부터 갑자기 일본 편에 싹 붙어가지고 맨날 천대받던 게 갑자기 막 50년 동안 막 민족주의자들 죽이고 50년 동안 학살하고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이제 지고 물러간 뒤에 그 민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아웅산 수지 욕하지 말라는 게 내가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도 교육 안 해. 교육 안 해. 왜? 전 세계 언론을 누가 쥐고 흔들어요? 영국이 쥐고 흔들잖아요, 지금. 영국에게 충성했던 로힝야 애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라는 카리스마가 있긴 하지만 그 카리스마는 영국의 BBC의 카리스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도 그래도 한 종족을 그렇게 말살하고 이런 건 안 좋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몰랐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좀 외로워집니다. 이런 순간에. 내가 뭐라고 하면 또 백이세이 저래서 앉는다. 그러고 끝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대우의 미얀마 창업하러 가는 애들한테 내가 그거 보여줬다니까. 로힝야 애들이 그 미얀마 쪽 애들 막 쇠사슬로 때리고 목 졸라 죽이고 하는 그 사진 내가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목 졸려 죽는 그 사람이 뭐냐면 버마의 라카인 지역에 지금 로힝야 애들이 민족 이름 바꾸면 라카인이잖아. 라카인 지역에 있던 어떤 버마족 자체의 민족 독립운동가 이런 애가 지금 수레에 이렇게 돌면서 목이 졸려 죽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런 걸 보면 저분이 바로 뭐야? 아웅산 장군이고 백범 김구 선생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뭐. 그럼 너 같으면 용사가 되겠냐고 지금 저런 게 다 남아 있는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용사가 되나? 내가 참.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자산이 거품에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 인플레이션 자산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하자. 그 꼬라지 난 게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베네수엘라. 반갑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상징.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형제가 몇 명? 5명.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5 형제가 서로 겨누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스키타이의 옛날 고대사의 왕이 어떻게 되냐면 화살을 5개를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으나 5개를 움켜쥐니까 안 부러지더라.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안 좋은 집에 살고 항상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항상 어떻게 돼요? 네 주변의 현자를 슬기롭게 대접하라.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왜 칼 마르크스가 25년 동안 영국에 숨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독일이 여러 번 돌려달라고 했으나 칼 마르크스가 철저하게 영국에 숨어 있었을 뿐 아니라 25년간 대형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까지 쥐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도서관을 새벽 6시에 항상 들어가서 밤 12시에 이렇게 나오는 칼 마르크스의 별명이 그거죠. 20년 동안 대형 도서관에 이 샷터 문 열고 불 끄고 나오는 사람. 예, 그렇게 거기에서 탄생했던 게 자본론이고 뭐 공산당 선언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대형 도서관이 지금 절대 다른 사람이 앉거나 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가서 그냥 당차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때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주었던 영국인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 제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서 도망을 나왔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사람 그 흑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노스코리아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예,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그 어떤 거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걸 보고 대형 도서관에서 저 새끼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것이 로스차일드의 문양입니다. 여기 보면 콩코르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콩코르디아, 화합. 5명의 형제는 절대 싸우지 말 것. 니들이 싸워서 자본을 갉아먹고 유대인으로서 경거망동하다가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적들에게 공격당할 경우 죽어서라도 내 원혼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문양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콩코르디아, 인테그라츠, 통합. 예,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아, 뭐예요? 산업발전, 이 말이죠. 근면성,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로스차일드, 참, 그 집에 있었던 대문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방패 대문에 있는 장미의 문양을 가지고 성을 삼았을 정도로 하잘것없는 집안 출신. 예, 그죠? 네이선 로스차일드. 아까 그 5 형제 중에 제일 잘난 사람. 이게 셋째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셋째 아들. 걸작 다큐멘터리 KBS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는 걸 내가 못 믿겠다는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에 어떻게 돼? 이거를 성장시켰다. 여기가 뭐냐? 워털루입니다. 예, 제가 그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이때가 워털루 전투. 자 보세요. 1815년, 2015년에 워털루 전투 2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워털루의 사자가 이렇게 있는 웰링턴의 전공 기념비죠.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 그 벌판에서 프랑스군 그리고 프로이센군, 영국군 이렇게 싸웠습니다.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그죠? 척하다가 영국으로 돌렸죠. 1815년 6월 18일, 19일 주말에 신화라고 불러도 좋고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정말 6월 18일 날 아침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신복이었던 우리 뭐 경호무사 이런 애들 있잖아. 이순신 장군도 왜 뭐 잠깐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을 노량해전을 막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낌새를 딱 느끼고 밤손님이 오신 것 같다. 나가서 맞이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위무사 하나가 착 일어나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가서 뭔가 쨍쨍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렇게 생각하죠. 칼소리가 저렇게 오래 들리는 걸 보니 저놈들이 여러 명이 왔거나 아니면 되게 센 놈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쪽이 다칠 수도 있겠네. 그러고 이제 딱 오는데 여기를 다쳤습니다. 그 병사가. 어떻게 됐느냐. 5놈이 와서 3놈은 죽었고 2놈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친 걸 보니 그놈들의 실력이 애지간한 모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 가가 갑자기 눈물을 떨구며 털썩 일어나서 꿇어앉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왕실의 건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왕실의 건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던 이 이순신이 이렇게 흔들리죠. 이게 불멸의 이순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량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명량은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문제가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예,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밌죠. 아 그렇구나. 그죠? 그 보고하는 병사 보십시오. 조선왕이 보냈으면 이것도 아니고 왕실의 건법입니다. 그지? 건법을 잃어버린 왕실의 건법. 야, 이건 뭐 진짜 드라마를 써도 이거보다 더 멋있는 대사를 쓸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이순신의 또 반대. 아니 뭐라고 왕이 그랬다고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이게 손이 흔들렸대잖아요. 그죠? 사태가 심각하다. 그걸 느끼는. 그 세 놈은 죽고 2놈은 두 놈은 도망간 놈이 그러겠지. 야, 이순신 군령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호위무사가 했던 유명한 말, 장군은 나라를 지키시고 저는 장군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혀. 그래서 지킬 필요 없다. 니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역적으로 찍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을 거물로 성장. 이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 건데 이 워털루의 이 언덕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언덕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자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워털루 전투에서의 이 6월 18일에 일주일을 끌었던 이 워털루 전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같으면 카카오톡으로 하겠지. 카톡으로 그죠. 근데 생중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시간 생중계. 나폴레옹이 돌격 앞으로 하다가 카메라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웰링턴이 그걸 지금 싸움이라고 하고 있어. 똑바로 하다가 싸움은 똑바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가공된 이미지가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얘기한 뭐 시뮬라시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데 내처럼 보이는 게 언론에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여기 막 상처 나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비비크림 발라갖고 싹 지우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돼? 스카페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상당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시뮬라시옹의 효과입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고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나폴레옹 때에 프랑스 로스차일드, 독일 로스차일드, 오스트리아 로스차일드와 전부 다 이렇게 연합해서 금을 많이 갖다 놨었습니다. 여기다가 금을 많이 갖다 놨었는데 그 금값이 이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황제가 되니 이 금값이 확 폭락해 버린 거예요. 폭락해 버린 거야. 그러면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이 네이선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워털루 전투라는 것을 영국이 출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웰링턴만 이기면 아주 대거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기지 않을까? 나폴레옹이 그래도 전쟁의 신인데 말이야. 웰링턴이 그거 뭐 아유 어떻게 이게 야 넬슨 제독 못 봤나? 트라팔가에서 이기지 않나 프랑스 군대를. 그래서 아 그거야 뭐 수전인데 뭐 수전이 뭐 어차피 뭐 바다 건너 들어올 거 아니면 뭐 우리 뭐 유럽 통합하라고 놔두지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는데 워털루 전투에서 6월 18일 날 새벽에 어떻게 돼요? 사람 하나가 거의 아이언맨 수준으로 노를 저어갖고 와요. 포츠머스 항구에서. 그래서 네이선이 포츠머스 항구에 새벽에 이렇게 3시 28분경 그렇게 딱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가지고 어찌 됐노? 이렇게 얘기할까? 웰링턴이 이겼습니다. 그래 알았다. 니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라. 여기에 영국이 있고 여기에 프랑스가 있으면 여기에 처칠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영국 땅이기 때문에 가 있어요. 여기를 대상으로 나중에 아주 유명한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까지 하나 디아더스라는 영화. 왜냐하면 여기가 1, 2차 세계대전 때 3일이 멀다 하고 주인이 바뀌었었거든. 영국 됐다 프랑스 됐다 영국 됐다 프랑스 됐다 독일 됐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막 기억이 막 이렇게 혼돈이 되면서 이렇게 디아더스라고 막 이상한 뭐 지가 유령인데 뭐 남보고 유령이라 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처칠 제도라는 역사를 모르면 그 영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그 처칠 제도에 가서 이 사람이 딱 숨어놓고 어떻게 네이선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해 와가지고 어떻게 웰링턴이 졌대요. 제 정보원이 말하기를 웰링턴이 졌다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우리 영국은 망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을요 900달러에 샀으면 5달러에 내놔요. 5달러에. 그래가지고 딱 6월 18일 날 저녁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줘 전 영국 전 유럽의 모든 주식을 헐값으로 싹 끌고 모여 네이선이.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19일 날 아침 아유 제가 잘못 알았어요. 웰링턴이 이겼다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100달러 하던 걸 5달러에 샀잖아요. 이거를 뭐야? 500달러에 팔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유럽 금융 재벌의 등장입니다. 이게 참 그런데 어떻게 돼? 네이선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정보원이 군대보다 더 빠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웰링턴도 분명히 이기자마자 전령을 보냈는데 내가 그런 거짓말로 해서 하루 종일 폭리를 취했을 것 같으면 영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 웰링턴의 전령이 오다가 그 도버 해협에 빠졌고요. 그 네이선의 전령은 내가 그랬죠. 최고급 전투함 해가지고 노를 아이언맨 수준으로 저어갖고 왔다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웃기는 게 이게 웰링턴이 확실하게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금값으로 손해본 거 1거에 다 메꾸고 무려 2,400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이 당시. 이게 6월 18일 토요일, 6월 19일 일요일 주말의 신화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왜 로스차일드가 타지 않았는가? 웰링턴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과연 네이선은 보고를 먼저 받고 조작했는가? 이 양대 미스테리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최고의 역사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빼면 오늘날의 로스차일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감 가지고 누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 보셨어요? 록펠러 갖고 무슨 음모론이 제기되나요? 마윈 가지고 무슨 그래 마윈 요즘 음모론이 있다. 그 시진핑이 통째로 빼뜨려고 뭐 은퇴시켰다. 그런 있다. 그거는 뭐 있다 치고 예. 뭐 그래 봤자 뭐 억만장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봤자 억만장자. 그러니까 얘들은 두 건이나 이런 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 거짓말, 음모 이런 것이 바로 뭐야? 컨스피러시라는 거죠. 음모론이다. 예, 뭐 포인트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강의가 양질이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선생이 4차 산업혁명의 선생이 되고는 그러니까 예, 우리 드비어스. 자, 유튜브에 나옵니다. 역사 이야기 독점 괴물의 탄생 드비어스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이야기 드비어스. 드비어스라는 형제가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금광을 냈기 때문에 걔들을 세실 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애가 샀다. 그 세실 로즈는 누구의 돈으로 샀다?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888년 드비어스라는 이름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남겨주시오 라고 해서 드비어스. 그래서 철자를 본 사람들은 맥주 먹다가 다이아몬드가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가 아니라 비어즈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더 심슨스 이거하고 똑같아. 심슨 가족. 가족은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뒤에 복수형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문법 시간에 배웠죠. 예. 그래서 뭐야? 드비어스사를 설립했다. 얘가 어떻게 돼? 얘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될 것이다. 요만한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늘 받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작고 반짝거리는 거. 그러면은 뭐야? 모조품을 하나 사줘야 되겠네. 뭐 이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Diamond is forever 라는 말을 아까 말했던 로스차일드에 투자했던 그 네티가 쓴 말입니다. Diamond is forever. 즉, 저 다이아몬드에 뭐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로스차일드 is forever 이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is forever. 다이아몬드 is forever. 요 다이아몬드 반지, 요거거든요. 귀걸이거든요. 예. 요거는 반지예요. 요 삼중 반지 요거 몇 캐럿으로 보이세요? 최소한 10캐럿. 최소 10캐럿. 그럼 최대는? 더 이상 우리 평균적으로 보통 여자들 그 결혼하거나 예. 이렇게 할 때 뭐 1캐럿, 5캐럿 예, 뭐 수준이거든요. 3캐럿짜리 뭐 이런 거. 예. 죄송합니다.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광고의 것은 47캐럿짜리. 예.
예, 47. 47개면 알맹이가 얼마나 되지? 그거는 뭐 알맹이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예. 세 개가 붙었으니까 세공이 얼마만큼 잘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금성이 제일 떨어지는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500만 원을 주고 샀어도 이걸 다시 되팔라 그러면 의외로 200몇십만 원밖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공 가격이 다 가장 그거합니다, 사실은. 예. 금이 제일 황금 가치가 그 환전 가치가 높고요. 은은 뭐 100% 환전. 그래서 우리가 오병가미가 은으로서 재산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뱅크라는 걸 뭐로 번역합니까? 은행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은행. 그죠? 예. 우리는 오병감의 유산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자 문화권은 전부 다 뭐예요? 은행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구리로 했으면요. 동행이 됐겠죠. 그죠? 예. 왜? 동행은 그 같은 값의 구리보다는 너무 가치가 낮고, 금은 아무나 보유할 수가 없으니, 당시에 자기의 일대 네트워크 137만 명이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은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137만 명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37만 명이 한꺼번에 그 조세 도피를 했던 도피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저우 바로 옆에 있는 홍콩. 그죠? 예, 홍콩이 137만 명이 한꺼번에 이주했던 오병감이 아편전쟁으로 그걸 얻어낸 거죠. 예. 드비어스의 이 신화. 참, 로스차일드가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회사예요. 라고 자랑합니다. 요것만 해서 조금 섭섭했는지, 예,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장악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의 초콜릿. 예, 그러니까 가나 초콜릿이라고 하는, 예, 그 회사를 해서, 그거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가나 초콜릿이라는 회사. 가나 초콜릿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드비어스 이거는요. 이 로스차일드의 대외적 투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로스차일드 자본이 좀 많이 잠식하고 있는 그 대주주가 돼 있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호텔인데 혹시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힐튼은 그 상속녀인 니키 힐튼이 그 페리스 힐튼 동생이 있죠. 니키 힐튼이 네이선의 손자하고 결혼했죠, 이번에. 예, 니키 힐튼이. 예. 네이선의 손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둘이 사랑해서 일설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일설에 의한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호텔이 어디냐면 여러분 저기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 예, 서울시청 광장 바로 앞에 있죠. 거기에 아마 내가 봤을 때 로스차일드 자본이 한화그룹 소유였는데 그쪽에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가 따로 운영했었던 한라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로스차일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로스차일드 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화교 자본도 제일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조명은 핵미사일도 받는 이런 핵미사일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비어스의 이런 얘기, 세실 로즈. 요거는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예. 무통과 라피트. 샤또 무통. 샤또 라피트. 무통 로실트, 로스차일드의 이 영국식 발음 로실트거든요. 로실트. 드셔보셨습니까?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버리죠. 유럽에서 그 성교육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분위기를 잡으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무통입니다. 이게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로 교육이 됩니다. 분위기를 잡을 때 여자분들은 주로 무통의 로실트, 무통 로실트의 와인을 탁 따서 따라드리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확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열린다. 사랑의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무뚝뚝하거나 좀 분위기를 못 잡는 남자였다면 100% 활용하시라고. 예, 무슨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샤또무똥 로실트의 세계의 왕가와 국가 원수들의 국빈용 와인.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무통과 라피트가 이거를 이 건배주로 쓰기 위해서 엄청 로비를 했어요. 그렇게 그림자 정부고 그렇게 뭐 전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할 것 같으면 로비할 이유가 뭔데 도대체.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항상 그거 쓰잖아요. 그 무슨 뭐 이렇게 인삼주 이런 거. 맞죠? 쓰잖아요. 무슨 그림자 정부라는 거예요. 술 하나도 저 로비를 못 하는데. 무슨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이 무슨 화백인가 그분이 이 무통하고 라피트의 삽화를 그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인 그 화가가 됐어요. 옛날에 장승업 화가가 최민식이 했던 거기도 보면 잠깐 나오는데 도자기의 가격을 15배로 높여서 외국인들이나 일본인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승업이가 그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쳐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 장승업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승업이 그림도 잘 그렸지만 도자기 굽기에 아주 명수예요, 그분이. 도자기 굽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요런 그림들 있잖아요. 요런 그림들이 전부 다 옥션이 붙어도 기본 가격이 6만 달러에서 출발하는 그림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화백이 지금 3년간 독점해갖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세계의 왕과 국가 원수들이 국빈용 와인이다. 맞아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무통 와인을 이기는 인삼주. 예. 100년 묵은 인삼주. 예. 동충하초는 아직 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술이 없고. 그래서 이런 레드 와인이라든가 화이트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한 만화죠. 뭐 신의 물방울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 무통과 라피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통 로실트가 유통하려고 했던 와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샴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샴파뉴 지방에 있는 그 샴파뉴의 밑에 우리가 뭐 정읍군 뭐 무슨 면 뭐 무슨 리 이러잖아요. 그죠? 뭐 박상면 이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안 웃지?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오래됐나? 박상면 이효리 그런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에 해당되는 마을의 이름이 시드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시드르. 예. 그 시드르산 와인을 그 샹파뉴 형식으로 발효시키니까 약간 샴페인 같은 맛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독립시켜갖고 샴페인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세계에 파티할 때 샴페인 이렇게 빵 터뜨리는 거의 로스차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그 시드르산 와인을 따로 생산하자고 프랑스 로스차일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따로 생산한 게 그러면 시드르를 영어로 바꾸면 사이다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사이다. 근데 본국에 가서 사이다 드셔보시면 올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칠성 사이다하고는 다른 맛입니다. 예, 한국화되지 못한 거죠. 예, 술이네 이럴 거예요 아마. 예, 시드르산 와인. 그래서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쉬워요. 한 칠레 FTA 하면서 칠레산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칠레산 와인은 로스차일드 게 아니지 않나? 아니요, 그것도 로스차일드예요. 소위 염가 모델형 로스차일드. 칠레라는 나라가 이 남미의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19세기에 영국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전쟁을 많이 하는데 영국에 탄환이 이렇게 있으면 탄환을 제조한다든가 그 탄환을 빵 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마찰력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국에 군량을 많이 갖다 대야 되니까 호주를 이렇게 개척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무한정의 비료를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에콰도르 해안가, 페루 해안가에 있는 구아노, 이른바 새똥이 굳어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구아노를 무한정 캐야 됩니다. 그 구아노를 그 페루하고 밑에 칠레하고 볼리비아가 그때 이
남대서양을 다 차지하고 이게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영국이. 페루로 하여금 더 이상 구아노를 비싸게 못 부르게 할 뿐더러 볼리비아로 하여금 세 나라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한 나라를 바다로부터 철수시키고 볼리비아를 칠레를 그 아타카마 사막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영국의 전략이, 즉 네이선과 네티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칠레는 지금도 그 와인 산업 전체를 로스차일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하는데 오늘날의 지혜를 어떻게 여기에서 얻겠느냐? 저는 반문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오늘날을 이해하십니까?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사람 좋으면 됐지 뭐 다 내 탓이요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사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의 총정리입니다. 서초대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학과의 총정리이기도 한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peak market caps in current US dollar. 달러는 기본 단위가 trillions. 트릴리언이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피크 마켓. 정점을 찍었을 때의 기업의 주식가치, 시가총액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어떤 회사가 인류에게 이렇게 2018년도 그래프에 어떤 회사가 위로는 이렇게 갖고 반대로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왔는데 어떤 회사가 가장 높은가? 그렇지? 가장 높은가? 제일 낮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인류 역사상 트릴리언으로 매겨질 수 있는 회사 가운데 가장 적은 회사. 그 다음 뭐야?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에. 그죠? 그 다음 뭐야? 페트로 차이나. 중국 석유 회사. 그 다음 여기 사우디 아람코. 록펠러가 사우디에 세웠던 그 바로 사우디 원유 채굴 전문 회사.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우스 씨 컴퍼니. 여기는 뭘까? 사우스 씨 컴퍼니. 라틴 아메리카의 남해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 의해서 운영됐던 남해 회사. 아니, 이건 영국 자본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미시시피 컴퍼니.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마크 트웨인이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미시시피 강가에서 배를 운전하는 조타수로 일하면서 어떻게 되냐. 배 밑에 암석에 암초가 없고 깊이가 2발입니다라고 하는 조지아주의 사투리에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알바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2편의 소설을 썼으니 허클베리 핀 이야기하고 톰 소여, 어드벤처 오브 더 톰 소여라고 하는 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벤더빌트가 마크 트웨인을 요 미시시피 회사의 벤더빌트가 마크 트웨인을 독점 후원하면서 만들어낸 소설 왕자와 거지. 네, 왕자와 거지. 알잖아. 동화책을 봤어요. 그렇지, 동화지, 동화. 그죠? 예. 어린이 이야기. 아직 우리 큰딸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뭐 초등학교 동화. 그래, 제일 큰 게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 인류 역사상 가장 컸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영국이었죠. 이 영국 주주는 다 무엇으로 형성됐다고요? 오병감의 재산으로 형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애플 여기 있네.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바꿨어. 우리 마누라 보고 바꿔달라 했더니 응? 이러더니 바꿔주더라고. 별거 아니래.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왜 바꿔주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탠다드 오일, 페트로 차이나, IBM, 사우디 아람코. 다 요거 다 합쳐봐야 안 되잖아요. 영국 자본은 요거밖에 없다니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경영하기 위한 회사를
영국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영국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편 전쟁을 하면서 이걸 물려받았나? 오병감 재산으로도 오병감이 거기다 투자 다 했잖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구축한 사람의 강의를 2시간 만에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난 시간에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어떻습니까? 요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로 그러면 이 회사들 중에 로스차일드 자본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어디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인도 회사와 맞짱을 뜬 역사예요. 로스차일드라는 데가.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갑자기 여기 사우스시 커뮤니티 이거 있죠? 이 남해 회사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데? 아시아의 식민지의 어떤 그런 수탈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청나라가 오히려 아편을 소모하게끔 만들고 그 세금 거두기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민주정부에서 오히려 더 성행하듯이. 아시겠습니까? 왜 세금 거두기 좋으니까. 그 전원책 변호사가 옛날에 그 되게 텔레비 토론 나와가지고 막 지적했잖아. 이거 말이야, 바다 이야기 이런 거 세금 거두기 좋다고 말이야. 정부가 도박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박 왕국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좀 침소봉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 아편이라는 게 들어오니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국 대륙이 이렇게 컸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탐보라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1815년에 뻥 하고 폭발을 하면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컸다라고 하는 롬복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롬복 아일랜드에 있는 7만 5천 년 전에 토바 화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2위의 화산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뻥 터져가지고는 1815년부터 1820년까지 여름이 없는 지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흉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1818년에 만들어진 소설, 스위스가 너무 추워갖고 사람들이 산장에 숨어갖고 이 추운 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소설을 하나씩 지어갖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소설, 프랑켄슈타인 히스토리. 그 전 세계적인 소설이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러한 중국의 운하 중심의 섬서성 내륙 지방의 중국 벼농사 문화가 전부 전멸합니다. 그래서 5억 명 가까운 인구가 전부 해변가로 내려 그 해변가의 중심에 있던 것이 복건성하고 광저우, 꽝뚱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청나라 황실도 힘이 없는 데다가 도대체가 몇 명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줄 수도 없고 식량도 모자라고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도둑놈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시름시름 아파요. 갑자기 습기 찬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아프고 너무 그래 하니까 약도 제대로 없으니 처음에는 어떻게 돼? 상인들이 공짜로 아편이나 피우고 그 아편 피우면 그 병이 낫는다는 게 아니라 살짝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해. 그러고 이제 피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짜였는데 이게 3번쯤 피고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돼? 네 마누라 내놔라. 네 딸 내놔라. 너가 집 내놔라.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집이 어디 있노? 내가 노숙자지. 그러니까 지 장기라도 팔아야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하다못해 여자들은 창녀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건강이 그거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 한풍 황제가 하는 말, 야, 그 세금 거두기 좋네. 그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를 보고 청년 오병감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면은 내가 보이차와 동충하초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 단 1년을 나에게 아편을 끊고 동충하초를 먹고 보이차를 먹으면 1년 뒤에는 내가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사는 가격을 더 싸게 해주겠다. 더 싸게 해주겠다.
더 싸게 해주겠다. 3년이 되면요. 더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당신 지금 내륙에서 왔으니까 직업이 없지. 당신이 향후회를 조직할 수 있을 테니 이 안에서 당신 네트워크를 만들어 봐. 그러면 당신이 하나 팔아오는 거에 당신에게도 수당을 주겠지만 똑같이 뭐야? 그 밑에 사람에게도 같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신용적인 업무나 이런 건 내가 맡아 할 테니 정부와의 교섭 이런 건 내가 맡아 할 테니 당신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의 거대한 독립정부. 이른바 오병감의 독립정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진핑이 이걸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걸 왜 가르쳐? 지는 청나라 황제라고 지금 빙의대가 있는데 건융 황제야 지는. 아시겠습니까? 지가 건융이래. 그러니까 뭐 문자에 옥 해가지고 온데 막 검열하고 막 그죠? 예.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가 어떻게 보면 사상적 발전에서 세계 최악의 황제예요. 그 애들이. 문자의 옥을 도대체 몇 년을 했어. 그 아들 자체가. 예. 그러니까 문자의 옥에 도저히 못 견뎠던 강남 사람들이 광동성 사람들이 집단으로 일으킨 재산의 반란이다. 오병감의 전 네트워크 재산은 결국에는 저거가 우리한테 세금 안 내고 영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저래 크게 만들고 말이지. 동인도 회사 사람들로 하여금 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가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상금을 1억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럼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고생시키려고 1억을 달라고 한 건데 영국까지 속이고 9천만 원을 그 다음날 이렇게 가져와서 딱 낸 거예요. 오병감이. 그러니까 제독이 그럼 싫어? 그럼 도로 가져가? 그러니까 9천만 원을 우리한테 다시 투자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고 갈 수밖에. 그래서 홍콩에 집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고승은 기자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 얘기할 때 되게 그래서 홍콩 가면 그렇게 산등성이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 있구나. 137만 명이 한꺼번에 정착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세피난처죠.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향후 150년 동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라. 그 영국이 그 말을 따른 거예요. 이 동인도 회사의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 그리고 어떻게 이 남해 회사의 로스차일드가 아무리 까물어봤자 여기까지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겠나? 대단하지. 근데 당신네들이 이 부자를 알았냐고 지금. 몰랐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고 무슨 일루미나티고 무슨 프리메이슨이고 뭐 안 그러세요? 아니 그 정상회담에서 건배주 하나도 로비를 못 하는데 무슨.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 마이어 암셀이 뭐라 그래서 주변의 현자를 항상 네 몸같이 돌보도록 하라. 대우하라. 그리고 어떻게 돼? 항상 뭐 어떻게 돼요? 주변에 검소하게. 항상 정말 해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러 오라 하면 가는 진짜 들으러 올 거라고. 걔 가문의 분위기가 그래요.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우리는 그거 안.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20세기 초에 영국의 벨푸어 선언에서 그 벨푸어 선언을 이끌어낸 게 로스차일드였거든요. 이스라엘을 건국하겠다. 이거. 그것 때문에 또 의심을 받아. 야, 니 프리메이슨이지. 자, 보십시오. 로스차일드 3대 의혹입니다. 1. 벨푸어 선언을 유도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 2. 뭐예요? 타이타닉 때 니는 왜 안 탔는데? 왜 투자 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셋. 뭐가 있을까? 워털루 전투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왜 그렇게 갑자기 헐값으로 떨어지고 다시 그거를 휴지로 사고 다시 또 그걸 비싸게 팔았니? 이 말이죠. 사실 그 세 개 빼면은 이 남의 회사가 왜 설립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 얼마나 남의 회사가 압도적이었으면 결국에는 그것까지 했겠어요. 칠레까지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영국이 했거든요. 요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오고 세계사에서도 교육이 안 되다가 처음으로 거기에서 교육이 됩니다. 그 서프라이즈에 나옵니다. 이게. 새똥으로 선진국이 된 사연은 이러면서 그런 나라가 두 나라예요. 태평양에 있는 나우루라는 나라하고요.
여기 저 페루하고 요 두 나라에 나우루는 20세기 중반이었고 우리 한국 전쟁할 때 그때였고 여기 이제 나우루는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 구안호를 너무 많이 파가지고요 국토의 3분의 1이 없어진과 동시에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거지 국가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땠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새 자동차를 샀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새 자동차를 샀다니까요. 그래서 세계의 자동차 딜러들은 나우루에 다 팔았다 할 정도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새 자동차 탔으면 그게 어떻게 한 사람당 1년에 뭐 70대, 80대씩 사 중고차들을 그렇게 많이 수출을 했대. 또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한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제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했던 그 5개의 화살은 스키타이 왕의 그 5개의 화살을 하니까 안 부러지더라 하는 건 있었겠지만 네 주변의 현자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읽었던 그 경전, 불교 경전 수타니 파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가 자기의 그 왕위 계승을 이제 공식적으로 포기하노라라고 하는데도 도장을 찍기 위해서 6년간의 수행을 하다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이 엄마는 죽고 없잖아. 부인하고 그래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아기를 내세워서 저 아버지가 세속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혹시나 저 도장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왕위를 버리면은 니한테라도 왕위가 가야 되니까 내가 아들에게 다 계승하노라 하는 도장은 좀 받아가 온나라고 얘기를 해요, 야소다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만 나는 포기합니다. 요 말만 하고 가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탁 막아섭니다. 막아서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저에게 왕위를 주신다는 말씀은 좀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가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렴. 그러니까 야소다라가 옆에 있다가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도장 딱 찍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듣거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만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네 주변의 현명한 사람들을 네 권위를 내세워서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그 왕위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큰 힌드런스,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애라는 말을 당시에 팔리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의 석가모니의 큰아들이 라훌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우리 무슨 스님이고 법정 스님이가 뭐 무슨 스님이 하여튼 그 수타니 파타가 번역될 때에 라훌라여 듣거라라는 시로 번역이 됩니다. 예. 그 말을 가지고 그 중국 광둥성에 광둥성 여기 여러 번 나오죠. 광둥성이 중국에 이거거든요. 아니 뭐 광둥성 사람들은요. 뭐 북경이나 텐진이나 뭐 샹하이 애들은 다 그 촌놈으로 알아요, 그냥. 그 뭐 촌놈이야, 촌놈. 그러니까 왜냐면 광둥성에서 1644년에 천주교 사제 하나가 중국의 모든 한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37년간에 걸쳐가지고 중국 광둥성에서 그 모든 경전, 노너, 맹자, 뭐 무슨 세설 신어, 뭐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무슨 수타니 파타, 뭐 법륜, 무슨 뭐 현장 법사의 무슨 서유기 이런 거가 전부 다 번역합니다. 한 200여 종을. 그래가지고 1680년인가 유럽에서 그게 출간이 돼요. 그때부터 유럽의 모든 철학자들은 제임스 레게가 번역한 동양고전을 탐독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 피히테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파스칼.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 파스칼의 말이요, 중용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걔 있잖아요. 그 무슨 뭐 데카르트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하나만 서양제예요. 그거 하나만. 예. 그거 하나만 서양제야. 나머지는 뭐야? 기소불욕이 물시어인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욕구하지 않는 건 남한테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그거, 그 맹자의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기소불욕의 물시어인이 그대로 독일에 가서 번역된 게 뭐야? 칸트의 정언명령이에요. 그게. 도덕률이 그거 이상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그 말을, 그 불교 경전의 말을 네이선을 비롯한 5 형제에게 5개의 화살과 동시에 던졌습니다. 이래도 역사와 철학이 돈 버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던지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2가지 유언이 하나는 스키타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뭐야? 불교의 경전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유대교를 믿지만 서초대에서 함께한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뽀샵이 좀 들어간. 예. 비슷하지 않? 아니 뭐 예. 오늘의 강사 뭐 이런 요새 어플이 있더라고 이게 오늘의 강사 뭐 이런. 예. 그래서 저를 갖다 무슨 저기 한 29살로 만들어 놓은 예. 요것이 서초대학교 억만장자 브랜텔링을 그 예고했던 유튜브 제 채널입니다. 억만장자 브랜텔링, 서초대학교 억만장자 브랜텔링 강좌 소개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트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요것이 있는 사이트가 요겁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과정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사이트에서 계속 올라오는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